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소금을 적정량 먹으라고 혹은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제 옷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운 여름이 됐어요. 그쵸? 그리고 요즘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덥다 그래도 20도 중반 정도, 뭐 후반, 조금 진짜 엄청 높으면 30도 이랬는데 요즘은 기본이 30도고 높으면 막 35도, 6도 막 이렇게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땀을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원래부터 물을 안 드셨던 분들은 조금 탈수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물을 자주 드셨던 분들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하고 요거를 조금 연결을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안 짜게 먹을수록 좋다.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먹고 있는 그런 음식 문화, 뭐 국문화, 반찬 문화, 뭐 김장,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장 문화들이 사실은 굉장히 염분기, 나트륨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일반 권장량, 그러니까 최소 권장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더 섭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일단은 내가 조금 덜 싱겁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야 그나마 그게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이 조금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소금을 점점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좋다 라고 이렇게 어느샌가 보니까 대부분이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드리면 잘 이게 이해를 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영상을 통해서 조금 그 원리와 메커니즘,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 나가서 요거를 조금 조절을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 몸에서 소금인데 이 소금이 사실은 나트륨이죠.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하는 가장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역할은 우리 몸의 혈액에서 삼투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알부민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알부민. 그쵸?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혈액과 혈관 건강 할 때 사실 언급을 조금 드리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혈관이 있고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바깥에 여기에 액체가 가득 차도 부종이 생기고 여기 혈액 내에 혈액이 고여 있어도 부종이 생겨요. 그쵸? 근데 이 혈액 내에 고여 있지 않고 여기에서도 액체가 적절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두 가지 역할들. 그래서 적정량의 소금이 이 안에 이렇게 머금어 줘야 얘네들이 액체를 갖고 있단 말이죠. 단위 면적당 짜니까. 그쵸? 그래야 혈액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여름이 다가오면은 일부러 소금물 같은 거를 조금 먹으라고 드셔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소변으로 단순히 물을 배출했을 때는 소변 물만 나가요. 근데 내가 땀을 통해 배출하면 아시죠? 하얗게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 소금 배출되는 겁니다. 나트륨 배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수분량 자체를 머금고 있을 수가 없게끔 이게 또 조절이 돼버리기 때문에 소금을 일부러라도 그렇게 조금 드셔주시면 상당히 좋고, 제가 왜 또 일부러 드셔주시면 좋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에 대부분이 드시는 이 간이라던가 이런 걸 했을 때 맛소금이나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는 맛은 소금인데 유사나트륨이죠. 소금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쵸? MSG도 그거 뭐 간 잘 된다고 맛있다고 막 그거 먹으면 되지 않냐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일염 드셔야 돼요. 천일염. 진짜 우리 몸에서 나트륨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 그쵸? 그래서 내가 음식으로서 먹는 것들조차 믿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소금을 조금 이렇게 한 꼬집, 두 꼬집 정도 타서 드시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햇빛이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금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줘야 우리 피부도 사실 안에서 히알루론산이라 그러죠. 수분 보호막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점점 말라가다 보면 탈수 현상도 오지만 주름도 엄청 생기고요. 기미잡티 엄청 생기고요. 살이 이렇게 패여요. 엄청나게 잘. 그쵸? 그리고 이 콜라겐의 결합 조직, 피부의 결합 조직들이 막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하도 세니까 자외선이. 그쵸?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방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나트륨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 너무 싱겁게 먹고 있지 않나? 라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설령 음식으로서 조금 짜게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어떤 걸 통해서 짜게 먹고 있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나는 그러게 진짜 나는
짜기 위한 짠 음식을 먹고 있었네? 아,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짠 것만 먹고 있었네? 그러면 물은 많이 땡기는데 걔네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수분을. 그러니까 꼭 천일염으로 드셔주시면 좋고, 여름철엔 특히나 그렇게 일부러 드시면 좋고, 겨울, 뭐 봄, 가을 요럴 때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이 계절이죠. 여름과 겨울인데 다른 계절 같은 경우에는 내 컨디션이라던가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보면서 우리가 1인당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수분을 먹어줘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드시면서 내 몸의 그런 패턴들을 조금 조절을 해보시고 건강검사 같은 거 이렇게 해보다 보면 세포의 수분비라 그래서 부종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기준점에서 아래로 떨어져도 부종이 되고 기준치 오버가 돼도 부종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가 붙느냐 여기가 붙느냐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내가 어딘가로 떨어졌을 때는 물을 먹고 올라갔을 때는 소금과 단백질을 먹어줌으로써 조금 우리 몸의 삼투압을 제대로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제가 혈관계에서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노폐물 같은 거, 유리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잘 혈액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소금을 적정량 꼭 좀 드셔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지킬 수 있는 건강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올 여름도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 파이팅입니다.